시리아의 유프라테스 강 너머 북동부를 거의 10년 동안 통치해온 쿠르드족 중심의 무장단체 시리아 민주군 SDF가 정부군과의 전투에서 급격하게 붕괴했고 1월 30일에 시리아 정부에 통합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리아입니다. 쿠르드족은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등에 걸쳐 살고 있는 국가 없는 민족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쿠르디스탄 노동자당 PKK가 1978년에 결성되었고 1984년에 봉기를 선언한 후에 무장투쟁을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투쟁을 이어나가다가 2025년 5월에 무장투쟁 종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페즈 알 아사드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대 시리아는 쿠르드족을 탄압했습니다. 가장 악명 높았던 탄압은 1962년 하사카에서 실시된 특별 인구조사로 12만 명이 넘는 쿠르드족의 시리아 국적을 박탈한 것입니다. 아사드 정권은 쿠르드족의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억압했고 별개의 민족 집단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공공장소, 학교, 직장에서 쿠르드어 사용을 금지했고 쿠르드어 서적 등 출판물을 금지했고 쿠르드 신년 축제인 노르즈를 금지하는 등 문화적 억압을 했습니다. 2011년에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고 아사드 정권은 다른 전선에 집중하기 위해서 쿠르드 지역에서 병력을 빼 다른 곳에 재배치했고 그 공백을 차지한 것은 쿠르드족 무장단체였습니다. 이때 두각을 드러낸 시리아의 쿠르드족 무장단체는 인민방위대 YPG이고 YPG는 PKK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PKK 창립자 압둘라 웨잘란의 직접 민주주의, 민주적 연방주의, 여성해방 등의 이념이 YPG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수의 YPG의 사진에서도 압둘라 웨잘란의 초상화가 등장합니다. 튀르키예 입장에서 자국 내에서 무장투쟁을 계속하는 PKK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었습니다. 또한 시리아와 접하는 남부 국경에 PKK 창립자 압둘라 웨잘란의 이념에 동조하는 쿠르드족 무장단체가 통제하는 자치지역이 존재하고 이 지역이 튀르키예의 PKK 게릴라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튀르키예는 YPG도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간주했습니다. 튀르키예는 YPG를 PKK와 별개인 외국의 무장단체라고 보지 않았고 PKK의 시리아 지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칸 비단 등 외교 관련 고위 공무원들도 시종일관 저 레토릭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시리아에 계속해서 개입하면서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견제했고 시리아 국민군 SNA라는 무장단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이에 완충지대를 점령하도록 배후해서 지원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이슬람 국가 IS가 시리아와 이라크를 휩쓸었고 2014년 중반에 정점을 맞이합니다. 2014년 9월부터 IS는 수천 명의 병력을 투입해 YPG가 통제 중인 코바니를 포위했습니다. 10월에 IS가 코바니 시내 대부분을 장악하면서 코바니도 다른 도시들처럼 함락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코바니 포위전에서 쿠르드족은 미국 주도의 공중 지원과 보급을 받고 치열한 시가전 끝에 방어하는 데 성공했고 11월부터는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IS와의 싸움에서 믿을 만한 파트너가 필요했던 미국은 적극적으로 시리아 내에 쿠르드족 무장단체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YPG는 시리아 내 다른 무장단체들과 연합단체인 시리아 민주군 SDF를 출범시켰습니다. 조직의 중심은 쿠르드족이 주도하되 아랍계 등 다른 집단도 참여하는 구조였습니다. 당시에 내전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쿠르드족 또는 아사드 정권이었고 다수의 아랍계 부족이나 무장단체들은 차악의 선택지였던 쿠르드족과 연합하고 SDF에 소속됩니다. 미국의 지원에 힘입은 SDF는 시리아 북동부에 상당히 큰 영토를 차지했고 유프라테스강 인근의 곡창지대와 디에르 에조르의 유전지대 등 자원이 풍부한 곳도 통제하게 됩니다. 또한 SDF는 IS 출신 포로들과 그 가족들을 수용하는 시설인 아크탄 교도소, 샤다디 교도소, 알홀 캠프 등의 수감시설의 경비를 담당했습니다. HTS가 주도한 반군연합이 24년 11월 말부터 대규모 공세를 개시해 12월 8일에 다마스쿠스를 함락시켜 아사드 정권을 축출합니다. 이후 HTS의 지도자 아흐메드 알샤라가 시리아의 새로운 권력자로 부상합니다. 24년 하순에 HPS 주도 공세 상황에서 SDF는 별도의 공세를 개시해 데이르 하페르, 데이르 에조르, 하사카 등의 진출해 통제 지역을 늘렸습니다. 튀르키예는 쿠르드족 무장단체가 통제하는 지역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기 원했습니다.
피르키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국민군 SNA는 11월 30일부터 자유의 새벽이라는 작전을 개시해 SDF를 공격합니다. 24년 12월 11일 SNA가 만비즈를 점령한 이후에 미국의 중재로 SNA와 SDF 간의 휴전 합의가 체결되었으나 이후 국지전이 이어졌고 SDF가 피르키해제 바이락타르 드론을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투의 패배로 대부분의 SDF 병력은 만비즈 등에서 밀려났으나 알레포의 쿠르드족 지역의 작은 포켓은 유지되었고 유프라테스강 건너 마스카나 데이르 하페르 방면에 SDF의 돌출부가 생기게 됩니다. 한편 새로운 국가 건설을 진행 중이던 알샤라 정권은 24년 12월부터 모든 무장단체들을 해산하고 신정부의 국방부 아래 통합하려고 시도합니다. 25년 1월 트르키의 외무부 장관 하칸 피단도 무장단체들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이후 트르키예가 지원하는 SNA는 정부군에 통합됩니다. IS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거의 대부분의 전투원들이 구금시설과 캠프에 수용된 이후 미국의 입장에서 대-IS 파트너로서 SDF의 필요가 줄어들었고 새로운 시리아 정권인 알샤라 정권과 전통적 우방인 피르키예와의 협력이 중요해집니다. 알샤라 정권은 SDF의 군 행정 조직을 시리아 국가에 통합하게 했으나 통합 방식과 권한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컸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SDF의 지도자 마즐룸 압디와 시리아 과도정부 지도자 아흐메드 알샤라는 25년 3월 10일에 휴전에 합의했고 SDF 산하의 지방행정 및 무장조직을 시리아 국가에 통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3월 10일 합의된 사항에 이행해서 SDF와 알샤라 정권이 대립하던 부분은 국경 검문소와 유전에 대한 통제권과 병력의 통합 방식이었습니다. 알샤라 정권은 군사 조직으로서의 SDF의 편제를 해체하고 SDF 소속 병력들은 개별 병사의 자격으로 신정부의 정부군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SDF 측에서는 기존 SDF의 여단 또는 대대 등의 편제를 유지한 채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경 검문소와 유전에 대해서도 SDF 측에서 계속 통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알샤라 정권은 정부가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기에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고 양측 간 군사적 충돌이 계속됩니다. 또한 2025년 3월 시리아 서부 해안 지역 라타키아, 타르투스 등에서 알라위파 반군이 정부군 거점을 공격한 후 진압작전 과정에서 정부군과 민병대 종파적 보복 폭력이 있었고 25년 7월 스웨이다에서 드루즈 베두인 충돌 및 정부군의 개입 같은 소수 민족과 종파에 대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건들도 SDF가 알샤라 정권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을 심화시킨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알레포에서는 쿠르드족 다수 지역인 셰이크 막수드와 아슈라피에 지역의 SDF 계열 쿠르드족의 보안부대인 아사이시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25년 10월 6일 아슈라피에 지역의 병원 인근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이 발생합니다. 같은 날 알샤라 정권은 셰이크 막수드와 아슈라피에로 통하는 7개의 도로를 봉쇄했고 SDF와 시리아 정부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25년 12월 22일에도 알레포의 셰이크 막수드와 아슈라피에에서 정부군과 SDF 계열 단체 사이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등 알레포에서 충돌의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또한 데이르 하페르 돌출부 등에서도 계속해서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양측 간 갈등이 점차 고조되다가 26년 1월 6일 알레포 셰이크 막수드와 아슈라피에에서 대규모 교전이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SDF 내부의 아랍 부족 병력 일부가 집단 탈영해 정부군의 아슈라피에 진입을 도왔다고 합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1월 8일에 아슈라피에를 거의 대부분 점령했고 정부는 1월 9일부터 휴전을 선언했으나 일부 아사이시 파벌들은 휴전을 거부하고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같은 날 시리아 정부는 아사이시의 거점으로 확인된 곳 최소 5곳에 대해서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상작전으로 셰이크 막수드도 시리아 정부군이 확보했습니다. 정부군은 다양한 매체를 동원해 전향하라는 메시지를 뿌렸습니다. 10일에 다시 휴전이 선언되었고 약 60명의 아사이시 병력들이 시리아 정부군에 항복했고 1월 11일 SDF가 알레포에서 철수합니다. 26년 1월 12일경부터 아랍계 부족들이 동원령을 내리고 SDF가 통제하는 데이르 에조르 등에서 SDF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정부의 부족 관련 보좌관은 성명을 내고 아랍 부족들에게 SDF에 대한 공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리아 군은 SDF가 드론 등을 이용해 알레포를 공격한다고 비난했고 26년 1월 13일 시리아 국방부는 데이르 하페르 마스카나 돌출부를 폐쇄 군사구역으로 선언하고 다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합니다. SDF는 데이르 하페르 인근의 다리들을 파괴해 국방부의 진출을 저지하려고 했고 국방부는 일부 교량 파괴 시도를 막았다고 합니다. 1월 16일 SDF 사령관 마즐룸 압디는 중재자들과 협상 끝에 민간인들의 안전과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데이르 하페르 돌출부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고 정부군이 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알샤라 정권은 군사적 강경책뿐 아니라 쿠르드인의 권리 보장 등의 유화책도 섞어서 사용합니다. 1월 16일 알샤라는 시리아 쿠르드인들이 시리아 국민임을 확인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습니다. 알샤라는 아사드 정권 시기에 대표적인 탄압 정책들을 해제하고 국민 통합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알샤라 정권은 쿠르드 새해 첫날인 노르즈를 공식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고 쿠르드인이 다수인 지역에서 쿠르드어를 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언어로 지정합니다. 또한 국방부는 데이르 하페르 돌출부를 정리하고 나서 내부의 SDF 병력들에게 유프라테스 강 넘어 동쪽으로 철수하거나 항복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1월 17일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인 에르빌에서 미국 특사인 톰 바락과 쿠르드 대표단 간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음날 톰 바락은 알샤라와 회담했고 알샤라는 미국 특사 톰 바락의 중재로 결정한 14개 조항의 휴전 협정을 발표합니다. 이 협정에서 SDF는 시리아 정부에 통합될 것이고 이슬람 국가 IS 포로 수용소들과 국경 검문소와 유전 관리권을 즉시 시리아 정부로 이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휴전 협정 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소규모 충돌은 계속됩니다. 17일과 19일 사이에 SDF는 급격하게 붕괴합니다. SDF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교량을 파괴하여 정부군과 아랍 부족들의 진출을 막으려고 했으나 정부군과 부족들은 도하 장비를 동원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계속 전진합니다. 1월 18일에 라카가 함락되고 이후 SDF는 데이르 에조르 등의 주요 거점을 모두 잃고 코바니 인근과 하사카주 일부만 간신히 통제하게 됩니다. 붕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SDF의 절반에 해당하는 아랍계 부대들의 전향이었습니다. 연합단체인 SDF의 지휘권과 석유류 수입 등은 쿠르드족이 주축인 지휘부와 자치정부가 통제했고 아랍 부족 지도자들에게 약속한 자치권은 허울 뿐이었고 실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전 당시에 아랍 부족들은 아사드보다는 낫다는 차악의 선택으로 SDF에 가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드의 몰락 이후 SDF에 소속되어 있던 아랍 부족들을 올가매던 이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알샤라 정권은 아랍 부족들을 회유했고 아랍 부족들은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SDF를 버렸고 알샤라 정부를 지원한다고 판단을 내리고 알샤라 측으로 전향해 쿠르드족을 공격하거나 방어 거점을 벌입니다. SDF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의 아랍 부족들도 SDF에 적대적이었고 1월 8일자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데이르 에조르의 SDF의 통제지역 내의 아랍 부족 지도자들은 시리아 정부군이 명령만 내린다면 쿠르드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충돌 과정에서 아랍 부족들은 하사카주 등에서 SDF를 공격했습니다. 이 무렵에 시리아 국방부는 IS 수감자들을 수용 중인 샤다디 감옥을 점령했는데 이때 혼란을 틈타서 IS 수감자들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DF 측에서는 1,500명이 탈출했다고 다소 많은 숫자를 주장했고 미국 추산 200명, 시리아 내무부 추산 120명으로 규모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탈출한 대다수는 정부군이 다시 잡았다고 하고 21일을 기준으로 정부군은 약 30명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치안의 불안정으로 구금시설의 안전이 흔들리자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슬람 국가 IS 수감자들을 시리아에서 이라크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월 20일 이후에는 코바니와 하사카 등의 SDF 거점들은 정부군 병력에 포위당했고 M4 고속도로를 정부군이 차단하게 되어 SDF는 코바니에 증원군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1월 20일에 알샤라 정권과 SDF 사령관 마즐룸 압디 사이에 다시 휴전이 성립합니다. 이 휴전에서 알샤라는 압디가 다른 SDF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국가 통합에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4일간의 기간을 줬고 알샤라는 정부군이 하사카시 등 쿠르드계가 다수인 도시 지역에 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재 노력은 이어졌고 이 기간 압디는 미국 특사 톰 바락과 미국 중부사령부 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과 만나 논의를 했습니다. 1월 24일에 알샤라 정권과 SDF는 휴전을 15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휴전에도 불구하고 25일에 코바니 근교에서 교전이 있었고 SDF와 시리아 정부 양측 모두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소규모 교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알샤라는 쿠르드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임을 코바니 지역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 천명하고 이들을 안심시킵니다. 1월 27일 알샤라 정권과 SDF는 미국과 프랑스의 중재로 내무부 병력을 하사카 주에 배치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알샤라의 쿠르드족에 대한 시리아 국적 부여 발언은 시리아 내무부의 실질적 조치 발표로 현실화됩니다. 1월 30일 알샤라 정권과 SDF 간의 국가 통합을 위한 합의가 성립됩니다. 시리아 정부 측에서는 SDF 소속 부대들을 3개의 여단으로 편성하여 정부군에 통합하기로 했다고 발표합니다. 개별 전투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군에 합류하는 것인지 아니면 편제를 유지한 채로 합류하는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쿠르드족 자치지역의 행정조직의 공무원들은 직위를 유지하면서 시리아 국가 행정구조에 통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SDF는 정부로 통합이 결정되었습니다. 알샤라 정권이 약속한 대로 쿠르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국가 통합의 길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권위주의적 독재자가 될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